이번 이야기는 요즘 금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가 활발한 틈을 타 골드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큰 액수를 손쉽게 주고받을 수 있고 대포 통장 없이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보이스피싱 사례입니다.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빨래를 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카드 배송기사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신청하신 카드 전달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손을 멈췄다. 제가요? 카드 신청한 게 없는데요? 잠깐의 정적 뒤 그는 다시 말했다. 확인해보니 오늘 배송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혹시 가족분께서 신청하신 건 아닐까요? 순간 머릿속이 바빠졌다. 아들도 딸도 카드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요즘 카드 새로 만든 것도 없고요. 그러자 그는 조금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혹시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김미경 맞으시죠? 맞다고 대답하자 생년월일 앞자리까지 정확히 말했다.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 카드 배송지가 강서구 등촌동 맞나요? 지금 고객님 댁 주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다른 곳이란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노원구 중계동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최근에 주소 변경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동네는 한 번도 살아본 적도 갈 일도 없는 곳이었다. 아니요, 전 그런데 주소 둔 적 없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다. 이상하네요. 분명 고객님 명의로 정상 접수된 건인데요. 나는 그제야 이게 단순한 착오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히 카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찝찝해질 줄은 몰랐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이런 경우는 간혹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어서요. 저희 쪽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인 말 한마디가 이후 모든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카드사 쪽에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 한번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드 배송기사와의 통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카드사 상담원에게 연결됐다.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조금 급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 다른 배송지, 배송기사에게서 걸려온 전화까지. 상담원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확인해보니 고객님 명의로 모바일 카드 신청 기록이 있습니다. 모바일이요? 저 그런 거 할 줄도 모르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시는 사이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이상하게 불안해졌다. 지금 상태로 두시면 해당 카드가 실물 수령 후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고객님께서 사용 책임을 일부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럼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담원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있습니다. 고객님 휴대폰에 본인 확인용 보안 앱을 설치하시면 지금 진행 중인 카드 발급을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앱이라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됐다. 카드사에서 쓰는 공식 앱인가요? 네, 고객님. 최근 명의도용 사고가 많아서 금융사 공통으로 사용하는 임시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상담원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잠시 후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카드 보안센터. 고객님 명의 보호를 위해 아래 링크에서 보안 인증 앱을 설치해 주세요. 나는 잠깐 망설였다. 이거 앱스토어에서 받는 건 아닌가요? 상담원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다. 고객님, 이거 안 하시면 카드 사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들 이렇게 처리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결국 허용을 눌렀다. 설치가 끝나자 상담원이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고객님 휴대폰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였다. 이상하게 휴대폰이 느려지고 화면이 잠깐씩 멈췄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고객님, 지금 휴대폰에 금융앱 접근 기록이 다수 확인됩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럼 제 돈도 위험한 건가요? 상담원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금융감독원과 공동 확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담원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이 부분은 카드사 단독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카드 발급과 계좌 개설이 함께 도용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나는 괜히 불안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 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의 도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거기까지 연락해야 할 일이에요? 네, 고객님. 이미 카드가 발급 단계까지 간 상황이라 확인을 미루시면 추가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곧바로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제가 번호 알려드릴게요. 받으시면 상담번호 남기지 마시고 바로 연결되는 대로 상황 설명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급하게 메모지를 꺼냈다. 숫자를 하나씩 적는데 손에 힘이 들어갔다. 괜히 카드 하나 때문에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다가도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은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괜히 심장이 빨리 뛰었다. 잠깐 숨을 고른 적어둔 번호를 눌렀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자 목소리였다. 말투는 딱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친근하지도 않았다. 괜히 더 믿음이 갔다. 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 다른 배송지, 카드사 상담 내용까지. 상담원은 잠시 확인해 보겠다며 통화를 멈췄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다. 이내 다시 전화가 이어졌다. 확인 결과 어머님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가 발급된 정황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숨을 삼켰다. 어머님 명의로 모두분행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해당 계좌로 범죄자금 4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말했다. 저는 그 은행에 계좌가 없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래서 명의도용으로 판단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카드와 계좌가 동시에 개설되는 수법입니다.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다. 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에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을 이관되어 수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다. 괜히 등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럼 저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명의의 자금이 범죄에 연루된 계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모든 계좌가 일괄 동결될 예정입니다.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다. 통장, 카드, 연금, 생활비, 머릿속에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의 협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미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금융감독원이라는 사람은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은 이미 검찰 쪽에서 수사 착수가 된 상태라 제가 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기에서 짧은 대기음이 흘렀다.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훨씬 낮고 단호한 남자 목소리였다. 서울 남부지검 안민수 검사입니다. 검찰이라는 말에 등이 곧게 굳었다. 어머님, 방금 금감원에서 본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고지받으셨죠? 이후 저에 대한 호칭은 그냥 팀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머님 명의 계좌에서 범죄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다. 아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는 감정을 섞지 않고 말했다.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공범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범이라는 말에 입안이 바짝 말랐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건 기록을 위해 공식 녹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다. 본 통화는 검찰 수사 기록으로 남게 되며 허위 진술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녹취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네. 지금부터 녹취를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기록으로 남는 것 같아 숨이 더 가빠졌다.
그는 몇 가지를 빠르게 확인했다. 이름, 생년월일, 현재 있는 장소. 그러다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어머님, 지금 통화 중에 주변에 다른 분 계십니까? 나는 집에 혼자였다. 아니요, 혼자예요. TV나 라디오는 켜져 있습니까? 아니요, 꺼져 있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이 사건은 외부로 알려질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내용이 전달되면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는 어머님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안내드리는 절차에만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혹시 주변이 시끄럽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바로 조용한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이 통화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수사 연속성이 깨지면 어머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집안을 한번 둘러봤다. 괜히 현관 쪽이 신경 쓰였다. 누가 들을까봐, 누가 끼어들까봐.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 순간부터 나는 이미 이 전화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걸.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걸 확인하자 검찰 검사이라는 사람은 다시 말을 이었다. 어머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 자산 보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아주 담담하게 물었다. 현재 어머님 명의 통장에 있는 금액을 모두 합치면 대략 얼마 정도 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걸 왜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는 마치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자산 규모에 따라 수사 방향과 보호 조치가 달라집니다. 숨기실 이유 없습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하나씩 떠올렸다. 생활비 통장, 정기예금, 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까지. 다 합치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숫자를 확인하듯 조용히 되뇌었다. 1억 2천 확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현재 어머님 명의 자금이 범죄 계좌와 전산상 연결된 상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전액 계좌 동결 대상이 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럼 그 돈을 전혀 못 쓰게 되는 건가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연금, 생활비, 병원비 전부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서 지금 계좌가 묶이기 전에 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선조치요?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은 지금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산으로 추적이 가능해 동결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그래서 수사 기간 동안만 자금을 현금화해서 추적이 불가능한 실물 자산으로 전환합니다. 실물 자산이요? 네, 골드바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다. 현금으로 인출하셔서 지정된 금은방에서 골드바로 바꾸시면 사건이 종결되고 계좌 동결이 해제될 때까지 검찰 측에서 임시 보관합니다. 그는 곧바로 덧붙였다. 이건 압수나 몰수가 아닙니다. 어머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 협조 절차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어머님이 공범이 아니라는 점만 확인되면 전액 반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다만 이 과정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가족이나 은행 직원에게 말씀드리면 절차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나는 이미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를 떠올릴 수 없었다. 검사는 전화를 끊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지금부터 은행으로 이동하셔서 말씀드리는 금액만큼 현금 인출하시면 됩니다. 통화는 절대 종료하지 마십시오. 나는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은행으로 들어갔다. 괜히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인출 금액이 꽤 큰데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검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당황하지 마시고 개인 투자 자금 정리라고만 말씀하세요. 나는 그대로 따라 말했다. 투자하려고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직원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두툼한 봉투가 창구 위로 올라왔다. 손에 쥔 현금의 무게가 낯설었다.
은행을 나서자마자 검사이 다시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안내드리는 금은방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정된 주소를 따라 금은방에 들어갔다. 작지 않은 가게였고 카운터 뒤에는 젊은 여사장이 서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말투도 차분해 괜히 신뢰가 갔다. 어서 오세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 전화기 너머에서 검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말씀하세요. 골드바 투자 목적으로 왔다고.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말했다. 골드바를 좀 보려고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른다길래 투자하려고요. 여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연스럽게 말했다. 요즘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불안하니까 현금보다는 금으로 옮기시려는 분들이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놓였다. 여사장은 진열장 아래에서 골드바를 하나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다. 요즘 기준으로 100g에 약 2,400만 원 정도 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 나는 순간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다. 그때 다시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금액 맞습니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 100g 골드바 5개가 정확합니다. 여사장은 다시 몇 개의 골드바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이렇게 5개면 됩니다. 개별 케이스에 담아드릴게요. 투명한 케이스에 골드바가 하나씩 들어가는 걸 보는데 이게 정말 내 돈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는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여사장 앞에 차례로 내려놓았다. 여사장은 금액을 확인하고 5개의 골드바를 작은 케이스에 각각 담아 한 봉투에 정리해 주었다. 보관은 잘 하셔야 합니다. 분실되면 찾기 어렵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 너머의 검사가 바로 말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보관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이 모든 게 누군가 짜놓은 함정일 거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여사장에게서 봉투를 건네받고 가게를 나서자 검사의 목소리가 다시 또렷해졌다. 어머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다른 분들과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길을 걸었다. 바로 택시를 타세요. 제가 정확한 위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택시에 오르자 검사는 기사에게 들릴까봐 목소리를 더 낮췄다. 기사님께는 개인 용무라고만 말씀하시고 통화는 계속 유지하십시오. 차가 출발하자 검사는 천천히 주소를 불러주었다. 내발산동 주택가 쪽입니다. 큰 도로 말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택시는 점점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낯선 골목, 낮은 담장,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요금을 치르고 내리자 검사는 바로 말했다. 지금 보이시는 전봇대 옆으로 이동하세요. 번호가 적힌 전봇대입니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사람 그림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위치에서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숨을 고르는 사이 그가 덧붙였다. 잠시 후 모자를 쓴 수사관이 갈 겁니다.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복장은 단순합니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죠? 그는 바로 대답했다. 그쪽에서 먼저 어머님 성함을 부를 겁니다. 그때 봉투를 건네시면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절차는 수사 기밀입니다. 주변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마시고 제가 통화 종료를 안내할 때까지 절대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나는 전봇대 옆에 서서 봉투를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천천히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주변을 살피며 다가왔다. 그는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미경 어머님 맞으시죠? 순간 심장이 멎은 것 같았다. 전화기 너머의 팀장이 바로 말했다. 맞으면 봉투를 건네시면 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바로 그때였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사방에서 굵은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골목 양쪽에서 경찰 4명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한 명은 앞을 막고 2명은 양옆에서 마지막 한 명은 뒤를 차단했다. 모자를 쓴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야? 그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경찰이 팔을 붙잡았다. 보이스피싱 수금책 혐의로 검문합니다. 봉투는 즉시 회수됐고 그의 가방과 옷주머니가 빠르게 확인됐다. 경찰은 남자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당신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모자를 쓴 남자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서 있었다.
그때 전화기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아까까지 나를 지시하던 검사의 목소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 한 명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골드바를 구매하실 때 금은방 사장님이 상황을 이상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는 천천히 설명했다. 손님이 상담 내내 전화기를 끊지 않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듯 말을 따라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여사장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쳤다. 사장님께서 손님을 내보내신 뒤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고 저희가 이동 동선을 추적해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짧게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요즘 금은방에서는 이런 사례 교육을 받고 있어서 특히 전화 통화 상태에서 고액 현금 골드바 거래를 하면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골드바는 바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제야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어머님, 다행히 피해 직전에서 막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회수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종료 표시만 남아 있었다. 경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길게 내려왔다. 그때 마음속에서 말이 하나 떠올랐다.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깜빡 속을 줄은 몰랐다. 뉴스에서만 보던 이야기였다. 나는 늘 남일이라 생각했고 설마 내가 그런 전화를 믿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권유 있는 말투와 구체적인 지시, 지금 당장이라는 압박 앞에서 나는 아무 의심 없이 그들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아니 누군가 한 사람만 눈치채지 못했어도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난 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전하고 있다. 여러분도 주위에 이번 이야기 널리 알려주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오늘 이야기였습니다.